평양 군수공장에서 불량 부품 은폐 조작이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것은 다름 아닌 북한 내부 고위 검사관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평소와 달리 대대적인 내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관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도대체 무엇이 한 평범한 공장 검사관을 목숨을 건 고발자로 만들었을까요? 20년간 쌓아온 안정된 삶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위험한 탈출을 감행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박윤호입니다. 평양 외곽 군수공장에서 품질검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밤도 어김없이 야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금속 부품을 돋보기로 살펴보는데 작은 균열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머리카락만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품이 실제 장비에 들어가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죠. 불합격이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빨간 도장을 찍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작업반장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호 동무, 이번 달 생산량이 부족한데. 안전은 서류가 아니라 손끝에서 나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불량품을 합격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다른 공장에서 부실한 부품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젊은 작업자 한 명이 다쳤거든요. 그 아이의 찢어진 장갑을 본 순간부터 저는 더욱 엄격하게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검사를 끝냈어요. 수기 장부의 결과를 꼼꼼히 적어놓고 필름 카메라로 불량 부품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디지털 장비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필름은 그렇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내일 공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면서요? 보통강 공로 아파트 배정 얘기 말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가족은 지금 낡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딸아이 방이 따로 없어서 늘 미안했거든요. 고등중학교에 다니는 딸은 거실 한 구석에 책상을 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아이한테 방 하나 더 주면 좋겠어요. 아내의 소망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저도 가족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칙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전체 방송이 나왔어요. 전체 직원들에게 알립니다. 보통강 공로 아파트 배정 대상자 선발을 시작합니다. 생산성과 모범성을 종합평가하여 다음 달까지 최종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공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누가 뽑힐까? 생산량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평상시처럼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배정도 중요하지만 제 일은 품질 관리였어요. 그런데 행정실에서 급히 부르더군요. 윤호 동무, 어제 검사 결과 서류를 확인해봐요. 행정 담당자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제 밤 불합격 도장을 찍었던 부품이 합격으로 처리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 직인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승인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기 박윤호 동무 도장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급히 검사실로 뛰어가서 수기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적어놓은 기록에는 분명히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필름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누군가 제 승인 없이 서류를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정치지도 도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호 동무, 어제 검사 건으로 말이 나오던데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불합격 처리했는데 집단의 공로가 개인의 눈보다 앞서는 법이지요. 너무 깐깐하게 하면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정치지도 조장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계획 달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윤호 동무도 아파트 배정을 원한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승인을 조작했고 아파트 배정을 미끼로 저를 회유하려 한다는 것을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가 표적이 됐을까요? 아내와 딸이 저녁을 준비하며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해졌어요. 가족의 행복과 제 원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수기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제 글씨, 제 서명, 모든 게 정확했어요. 이 기록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작은 장부 하나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설 수 있을까요? 저는 펜을 꽉 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행정실에서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무역 총국에서 온 지배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윤호 동무, 어제 이야기한 서류건 어떻게 생각해봤어요? 무역 총국 지배인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일반 공장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제가 검사한 대로 불합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윤호 동무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지배인이 서류를 다시 내밀었어요. 분명히 제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도장은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윤호 동무 도장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는 거요. 지배인의 말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기 장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실로 가서 어젯밤 작성한 장부를 가져왔어요. 제 글씨로 분명히 불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여기에 분명히. 그런데 지배인과 정치지도조장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윤호 동무, 혹시 개인적으로 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공장 기록은 공식 서류만 유효한 거 알죠? 이건 검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기본 기록입니다. 하지만 공식 서류와 다른 기록을 개인이 보관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사보타주는 아니겠죠? 사보타주라는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서류 오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사보타주를 하겠습니까? 저는 20년째 이 공장에서. 그럼 이 기록부를 공장에 반납하시죠. 개인이 보관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지배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장부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올바른 검사를 했다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죠. 점심시간에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인사하던 사람들도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작업반장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윤호 동무, 요즘 분위기가 안 좋던데.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어때요? 무슨 타협을 말하는 거예요? 서류 하나 때문에 큰일 날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도 생각해야죠.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딸아이는 요즘 체조반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간호보조 일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원칙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봐도 특별한 건 없었지만 계속 시선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니 딸이 체조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체조반 최종 선발이 다음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 열심히 연습하고 있구나. 네, 꼭 들어가서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업무상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아파트 배정에 영향은 없겠죠?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수기 장부를 다시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직접 쓴 글씨,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모든 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 작은 증거로 큰 조직에 맞설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늦은 시간인데도 공장 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야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일 때문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정치지도 조장과 마주쳤어요. 윤호 동무, 밤새 잘 생각해봤어요? 네,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정치지도 조장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실에 도착하니 제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가 올려져 있었어요. 품질검사 규정 개정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 원칙을 지킬 것인가. 저는 펜을 들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평양 외곽의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낡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난방이 되는 곳이었어요. 아침 6시면 아내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간호보조로 일하는 아내는 7시 30분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해요. 저는 8시에 출근하고 딸은 8시 30분에 학교에 가죠. 아빠, 오늘도 야근이에요? 딸이 책가방을 메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계속 늦게 들어가니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서류 문제 때문에 신경이 계속 쓰였거든요. 공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다들 아파트 배정 때문에 서로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옆자리에 앉은 김철수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김철수는 기계 정비반에서 일하는데 저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냥 그래. 너는 어때? 아파트 배정 얘기 들었지? 우리 집사람이 난리야.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싶다고. 김철수에게도 두 아이가 있었어요. 큰 아이는 대학 준비를 하고 있고 둘째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듣기로는 생산량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본다던데. 다른 요소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버스 안에는 귀가 많았으니까요. 공장에 도착해서 출근 도장을 찍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검사해야 할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 부품을 집어들고 현미경으로 살펴보는데 어제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접 부위에 작은 기포가 보였어요. 이런 부품은 압력을 받으면 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불합격. 저는 망설임 없이 빨간 도장을 찍었어요. 수기 장부에도 상세한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내렸어요. 품질검사실에서 말썽이 있다던데. 무슨 말썽? 서류 조작이 있었다는 소문이야. 진짜? 누가?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벌써 소문이 이렇게 퍼진 것 같았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검사 결과를 함부로 바꿨다는 얘기야. 그럼 큰일 아냐? 안전사고라도 나면. 쉬, 너무 크게 말하지 마. 대화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오후에 작업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요즘 검사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냐? 어떤 면에서요? 불합격률이 너무 높아. 다른 검사원들보다 2배는 높은 것 같은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기준도 중요하지만 생산 계획도 생각해야지.
너무 엄격하게 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 작업반장의 말을 듣고 있으니 압박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도 필요해. 타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타협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의 학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체조 연습이 끝나고 나오는 딸을 마중 가기로 했거든요. 아빠. 딸이 밝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손에는 빨간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습은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딸의 장갑을 보니 예전에 봤던 그 찢어진 장갑이 생각났어요. 사고로 다친 젊은 작업자의 장갑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아파트 배정 정말 될까요? 글쎄다. 경쟁이 치열할 거야. 저도 체조반에 꼭 들어가서 아빠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선택이 딸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문? 군수공장에서 품질 검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요. 혹시 우리 남편과 관련된 건 아니죠? 별거 아니야. 업무상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야. 아파트 배정에 영향은 없겠죠? 아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욱 답답했어요. 사실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거짓말하기도 싫었거든요. 저녁을 먹은 후 딸은 숙제를 하고 아내는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 풍경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상하지 않았습니다. 수기장부를 다시 꺼내서 살펴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 부품마다 정확한 검사 결과와 날짜, 시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작은 책자가 지금 제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이 마지막 선택의 날이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협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행정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무역 총국 지배인이 다시 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윤호 동무, 어제 말한 대로 결정을 내리셨나요? 아직 좀 더 생각해봐야. 더 이상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지배인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제 인사기록부와 함께 생소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호 동무의 최근 업무 태도에 대한 보고서예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황당했어요. 제가 과도하게 엄격한 검사를 통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 공장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윤호 동무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 기록부를 제출해 보세요. 공식 서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 수기 장부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하지만 공식 서류와 다른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죠. 혹시 고의로 다르게 기록한 건 아닙니까? 지배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미 저를 범죄자로 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치지도 조장이 끼어들었어요. 윤호 동무, 사실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보장해드릴 수 있어요. 무슨 조건에서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검사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고 개인 기록은 공식 서류로 일원화하면 됩니다. 결국 뇌물이었어요.
아파트를 미끼로 저를 매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나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 가족에게 해를 가할 생각인 걸까요? 제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누노 동무 따님이 체조반 선발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딸 얘기까지 나오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이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윤호 동무가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점심시간에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호야,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 행정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던데. 별일 아니야.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뜻이야? 사람들 말이 많아. 품질검사실에서 말썽꾼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말썽꾸러기라는 말을 들으니 억울했어요. 저는 단지 제대로 된 검사를 했을 뿐인데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담임 선생님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박윤호 동무 아버지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따님이 체조반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요? 아이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가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 환경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문제 때문에 딸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울고 있었어요. 아빠, 저 체조반 못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런 거야? 선생님이 가정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선택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늘 병원에서도 이상한 시선들이 많았어요. 혹시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가족인데 숨길 게 뭐 있어요? 결국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아내에게 모두 말했어요. 서류 조작 의혹부터 아파트 배정 제한까지 전부요. 그럼 아파트는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잘못된 일에 타협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벌써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아내의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제 원칙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자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제가 체조를 못해도 괜찮아요. 아빠가 옳은 일 하시는 거라면요.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가족의 행복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요? 수기장부를 다시 펼쳐봤어요. 20년 동안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제가 지켜온 원칙들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은 더 큰 압박이 올 것 같았어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공장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야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일일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내부조사 통보서였습니다. 박윤호 동무는 오늘부터 업무에서 배제되며 내부조사가 진행될 동안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행정 담당자가 차갑게 통보했어요. 주변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생산 방해 및 개인 기록 위조 의혹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공장 출입도 제한됩니다. 개인 기록 위조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록한 것이 오히려 위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제 물건들을 챙기는데 수기 장부만은 가져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장부는 증거품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 개인 기록인데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압수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증거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필름은 제 가방 안 다른 곳에 숨겨뒀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김철수가 따라 나왔어요. 윤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됐어.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어때? 가족 생각해서라도. 김철수까지 타협하라고 하니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역 총국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윤호 동무,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잘못 기억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지배인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아파트 배정 확정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서명하면 보통강 아파트가 윤호 동무 것입니다. 나라의 체조반 문제도 해결되고요. 정말 노골적인 거래였어요. 진실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족의 행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일이 좀 복잡해졌어. 상황을 설명하니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월급도 못 받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아이 체조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아내의 걱정이 현실적이었어요. 제 선택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요. 아빠가 공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선생님들이 수근거리는 걸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문제 가정이 됐다는 얘기도.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 세계에서도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솔직히 말해볼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저는 무역 총국 지배인의 제안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아파트 배정과 딸의 체조반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 가족이 중요해요.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결정하세요. 전 아빠를 믿어요. 딸의 말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밤늦게 홀로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한편으로는 가족이 중요했어요. 아내와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칙의 문제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하룻밤 사이에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창밖을 보니 늦은 시간인데도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른 가정들도 각자의 걱정과 고민이 있을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필름 카메라를 꺼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어요. 불량 부품의 사진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결함들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해 다른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부실한 부품 때문에 젊은 작업자가 다쳤을 때 그 아이의 찢어진 장갑을 본 순간의 충격이 생생했어요. 만약 제가 타협한다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 딸이 울고 있고 아내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미지의 누군가보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한 목소리는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타협해라. 세상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목소리는 말했어요. 한 번 원칙을 굽히면 계속 굽히게 된다. 진실을 지켜야 한다. 아침이 되면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가족의 행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킬 것인가? 제 손안에 들린 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사고가 났던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다친 젊은 작업자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평양 남쪽의 기계 공장에 도착했어요. 정문에서 출입증을 확인받고 들어갔습니다. 리명철이라는 작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요. 재활치료실에 있을 거예요. 작은 건물 뒤편에 재활치료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명철아. 박삼촌. 리명철은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었어요. 작년에 사고가 났을 때는 18살이었죠.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손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가 다음 달에는 깁스를 풀 수 있다고 했어요. 명철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다른 공장 검사 지원을 나갔었어요. 그때 명철이가 일하던 작업장에서 앞차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날 기억나지? 물론이죠. 삼촌이 오시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사고 당일 아침, 저는 앞차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금속 내부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 부품은 불합격이에요. 당시 현장 책임자가 난색을 표했어요. 오늘 생산 계획이 있는데 하루만 더 쓸 수는 없을까요?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간 후에도 그 부품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사고가 났습니다. 명철이가 앞차기를 조작하던 중 부품이 파열되면서 파편이 튀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오른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이 명철이의 찢어진 장갑이었어요. 삼촌, 그때 장갑 기억해요? 응, 빨간 줄무늬가 있던 장갑이었지. 어머니가 손수 떠주신 거였어요. 추워서 공장 갈 때 꼭 끼고 갔는데. 명철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추울까 봐 밤늦게 장갑을 떠주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사고로 그 장갑이 찢어졌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냈어? 처음엔 좌절했어요.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지금은 어때?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서 거의 나았어요. 다음 달부터는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철이와 헤어지면서 그때의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바뀌면 생명이 죽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딸 생각이 났어요. 딸도 체조 연습할 때 빨간 장갑을 끼고 있었죠. 명철이의 찢어진 장갑과 딸의 따뜻한 장갑, 2개의 이미지가 계속 겹쳐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무역 총국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윤호 동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좀 더 시간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더 어려워져요. 지배인이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아파트 배정서와 함께 제가 서명해야 할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해요. 여기에 서명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제가 검사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식 지침에 따라 검사하겠다는 서약서도 있었습니다. 이걸 서명하면 정말 딸아이 체조반 문제도 해결되나요? 물론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연습할 수 있어요. 아내가 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펜을 들고 한참 망설였어요. 서명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지만 그때 명철이의 장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떠준 장갑이 사고로 찢어졌을 때의 그 모습이요. 만약 제가 지금 타협한다면 또 다른 명철이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또 다른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 흘릴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지배인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부터는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인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딸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왜? 옳은 일을 하시잖아요. 비록 체조는 못해도 아빠가 멋있어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기 장부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빼앗겼지만 제 기억 속에는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기록들,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큰 시련이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철이의 장갑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의 빨간 장갑이 명철이의 장갑처럼 찢어지는 일은 없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뭐예요? 아내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정치지도조장이 직접 집으로 왔어요. 박윤호 동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기회요? 내일까지 수기 장부에 숨겨진 사본이 있으면 모두 제출하세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관대한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사본은 없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나중에 발견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치지도조장이 돌아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필름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필름을 꺼냈습니다. 불량 부품들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만이 제가 올바른 검사를 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딸의 교과서를 조심스럽게 뜯어서 표지 안쪽에 필름을 테이프로 붙였어요. 누가 봐도 모르게 잘 숨겼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진실부터 지켜야 한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업을 끝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사보타주 혐의로 정식 고발됐다는 거예요. 내일 조사기관에 출두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행정 담당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야 해.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해. 며칠 걸릴 수도 있어.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새벽, 조사기관에 출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 한 명을 만나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연락을 취해뒀던 사람이었죠. 약속 장소는 평양 외곽의 작은 찻집이었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먼저 온 사람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키가 작고 말랐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최성호라고 했죠? 네. 하지만 제 본명은 따로 있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박윤호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5년 전 장마당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이 기억 안 나세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제가 시장 단속 업무를 도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장마당에서 불법 장사를 하던 노인 한 분을 단속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노인과 함께 있던 어린 손자가 있었죠.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맞습니다.
리판수 할아버지의 손자 리성우입니다.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70살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고 있었어요. 손자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제가 단속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압수해야 했어요. 그때 어린 성호가 울면서 매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발 할아버지를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15일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성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노동단련대에서 나오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규정에 따라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일조한 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원망했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단속반원들보다 훨씬 관대하셨다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더 가혹하게 했을 거예요. 성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검사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성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기록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미죠? 할아버지도 젊으실 때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부실한 부품 때문에 동료가 다치는 걸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검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던 거예요. 성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당신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께 갚지 못한 빚이 있거든요. 성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줬어요. 증거 사본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필요하면 외부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제가 하는 일이 좀 특별해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방법은 있어요. 성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성호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제가 몰아붙였던 노인의 손자가 이제는 저를 구원해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성호와 함께 세운 계획은 간단했지만 위험했습니다. 먼저 제가 숨겨둔 필름을 회수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곳에 복사해서 분산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필름을 가져와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이미 감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필름만이 유일한 증거거든요. 성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보겠어요. 안전하면 신호를 보내드릴게요. 오전 10시, 성호가 먼저 우리 집 근처로 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성호가 돌아왔어요. 감시가 심해요. 앞뒤로 2명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딸아이 학교 시간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무슨 뜻이에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필름을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오후 3시, 딸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근처로 갔어요. 멀리서 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딸이 반갑게 뛰어왔어요.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 왜 여기 계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감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중요한 부탁이 있어. 딸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 교과서에 중요한 것을 숨겨뒀어. 그걸 꺼내서 이 아저씨에게 주면 돼. 성호를 소개해주니 딸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저씨가 아빠를 도와주실 거야. 네, 알겠어요. 딸이 책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표지를 뜯었어요. 그 안에서 필름이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래, 잘했어. 성호가 필름을 받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이제 딸은 집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그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는 좀 늦는다고 말해. 딸을 집으로 보낸 후 성호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필름을 현상해야 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평양 시내의 작은 사진관으로 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사진관 같았지만 성호의 설명으로는 특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필름을 여러 장 복사할 수 있어요. 사진관 주인은 60대 정도의 남자였는데 성호를 보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 필름을 10장 정도 복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성호가 다음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복사본들을 서로 다른 곳에 보관할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외부로 보낼 수도 있어요. 외부라는 게 어디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안전한 곳이에요. 필름 현상이 끝날 무렵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저건 뭐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몇 대가 사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큰일 났어요. 추적당한 것 같아요. 사진관 주인이 급히 뒷문을 열어줬어요. 빨리 나가세요. 뒷골목으로 피하세요. 성호가 복사된 필름들을 챙기고 저를 이끌었어요. 빨리 따라와요. 뒷골목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도망쳤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성호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미로 같은 골목을 통해 계속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뛰어서 한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를 찾았을까요? 누군가 신고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성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계획을 바꿔야겠어요. 더 안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요? 일단 필름 사본들을 분산시켜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고요. 가족들까지. 이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성호의 말을 듣고 있으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밤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할 거예요. 어디로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아마 평양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평양을 떠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건 곧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성호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과연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내일 새벽이 운명을 가를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성호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사된 필름들은 이미 서로 다른 경로로 보내졌어요. 일부는 평양 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일부는 성호의 연락망을 통해 외부로 전달됐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데리러 가야 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새벽 2시, 우리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감시하던 사람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조용히 해요. 지금 떠나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짐을 꾸렸어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딸도 깨워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빠, 정말 떠나야 해요? 그래야 안전해.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새벽 3시, 성호가 준비한 차량으로 평양을 떠났어요. 어둠을 틈타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국경 근처로 가야 해요. 거기서 다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차창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내와 딸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6시간을 달려서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성호가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해요. 무엇을요? 외부로 전달된 증거들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국경을 넘을 준비도 해야 하고요. 사흘째 되던 날, 성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성공했어요. 필름 4본이 한국에 있는 인권단체에 전달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미 분석이 시작됐다고 해요. 곧 국제적으로 알려질 거예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였어요. 제 수기 장부와 필름이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계획대로 국경을 넘어야 해요.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발각될 거예요. 그날 밤, 드디어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성호가 안내하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딸이 힘들어해서 제가 업어주며 걸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아요. 괜찮다. 조금만 더 힘내자. 새벽 4시쯤 드디어 국경을 넘어서게 됐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까지는 시간 문제예요. 성호도 함께 넘어왔어요.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끝까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한국행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국제 뉴스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낸 증거들 때문에 평양 군수공장의 부정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무역 총국 지배인과 정치 지도 조장의 상납 시스템이 모두 폭로됐습니다. 윤호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성호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성호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2달 후,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딸이 신기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일부에 재증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박윤호 씨가 보내주신 자료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덕분에 북한 내 부정부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의 증언과도 일치해서 신빙성이 높아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착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족 모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빠, 여기는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딸이 컴퓨터 수업을 받고 와서 흥미롭게 말했어요. 그래, 뭐가 신기했어? 인터넷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대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아내는 간호 관련 재교육을 받았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발달했어요. 북한과는 차원이 달라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 처음엔 어려웠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는 산업안전 관리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한국 기업들의 안전 관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품질 검사 경력이 20년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 담당자가 격려해줬어요. 제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험만으로도 충분한 자산이에요. 6개월 후, 인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작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었어요. 딸은 드디어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됐습니다. 아빠, 정말 좋아요. 딸이 자기 방에서 뛸듯이 기뻐했어요. 제 첫 직장은 인천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보조였어요. 박윤호 씨,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공장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공장을 둘러보며 익숙한 기계들을 봤어요. 북한과는 많이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역시 안전이죠.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가족과 함께 소래포구에 갔어요. 바다를 처음 본 딸이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바다가 이렇게 큰 거였어요? 그래, 크지. 포구에서 따끈한 어묵을 사서 가족과 함께 먹었어요. 북한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맛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네요. 아내가 어묵을 먹으며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어. 앞으로도 함께 잘 해나가요. 딸이 빨간 장갑을 끼고 어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예뻤어요. 이제는 따뜻함의 상징이 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회사에서 제 경험을 인정받아 안전관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팀장님 덕분에 올해 무사고를 달성했어요. 직원들이 고마워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죠. 그리고 야간에는 다른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 봉사를 시작했어요. 현장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강의를 듣던 탈북민 한 분이 질문했어요. 정말 기록 하나로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서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됐어요. 성호도 한국에 잘 정착했어요. 그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갚지 못한 빚을 이제야 조금씩 갚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죠. 그날 박 선생님을 도왔던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딸이 한국 학교에서 체조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 드디어 체조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번엔 끝까지 해볼 거예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제가 보낸 증거들 때문에 북한 내 다른 공장들도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박윤호 씨의 증언이 UN 인권위원회 보고서에도 인용됐어요. 통일부 담당자가 알려줬어요. 정말요? 네. 덕분에 북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됐어요. 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제 직위는 더 이상 공포의 도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생명을 지키는 서명이 됐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경기도 안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인천에서 이사 온 지 1년 됐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어요. 이제는 완전히 한국식 아침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오늘 체조 시합이에요. 날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은 학교 체조부에서 주전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대견해요. 북한에서 체조반에 못 들어갔던 그 아이가 이제는 시합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빠가 응원하러 갈게. 정말요? 회사는 괜찮아요? 오늘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오전에 시간이 돼. 아내는 이제 안산 지역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정말 힘들게 공부했는데 작년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오늘 밤늦게 들어갈 거예요. 응급실 근무라서. 고생 많아.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지금 안산 소재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동안 쌓은 경험을 인정받아서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항상 관심 있게 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팀장님, 오늘 오후에 신규 협력업체 안전점검 나가셔야 해요. 어디죠? 인천 소재 정밀부품 업체예요. 새로 계약한 곳이라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딸의 체조 시합을 보러 학교에 갔어요. 학교 체육관에 도착하니 다른 학부모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탈북민 가족도 몇 가구 보였어요. 박윤호 아버님, 딸의 담임 선생님이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민영이가 정말 열심히 해요. 재능도 있고. 민영이는 딸의 한국 이름이에요. 한국에 온 후에 스스로 지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딸이 나왔을 때 가슴이 떨렸어요. 음악에 맞춰서 우아하게 연기하는 딸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북한에서 체조반에 못 들어가서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멋진 연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가 끝나고 점수가 발표됐을 때 딸이 2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영아, 축하한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딸을 안아주면서 3년 전이 생각났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북을 결심했을 때 과연 옳은 선택일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에 인천협력업체 점검을 나갔어요. 공장에 도착해서 안전시설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은 경험이 여전히 유용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압력을 받는 부품인데 용접 부위가 약해 보여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장 관리자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느껴요. 작은 지적 하나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점검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했던 일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여기서는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였어요. 밤 10시쯤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북한에서 또 다른 분이 탈북해서 오셨는데 형님을 찾고 있어요. 저를요? 네. 평양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분이래요. 형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탈북을 결심했다고 해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철수라고 하시는데 기계 정비반에서 일했다고 해요. 김철수.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어요. 정말 철수가 왔다고요? 네. 철수 가족도 무사히 탈북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어요. 다음 날 저녁, 철수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와, 여기가 한국이구나. 철수의 아들이 신기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엔 다 어색할 거야. 하지만 금방 적응해. 형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철수의 아내가 고마워했어요. 그때 갑자기 뉴스에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어요. 북한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모두 조용해졌어요. 윤호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지. 며칠 후 철수를 도와서 정착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탈북민들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네.
어떻게 시작할 거야? 내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 노하우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 성호도 동참하기로 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는 새터민 안전교육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탈북민들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교육날, 2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니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기록은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예요.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정직함이에요. 북한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지만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교육이 끝나고 참가자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볼게요. 이런 순간에 보람을 느껴요. 6개월 후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 여러 명이 안전관리 분야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축하해요.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직하게 일하니까 인정받더라고요. 제가 전한 작은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1년이 더 지나서 교육센터는 더 큰 규모로 성장했어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고, 여러 기업들이 탈북민 채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센터장님, 이번에 대기업에서 안전관리 교육 의뢰가 들어왔어요. 직원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느 회사예요? 삼성 협력업체인데 탈북민 출신 안전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쌓은 경험이 한국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저희 교육센터는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박 센터장님. 통일부 담당자가 인증서를 전달해 주셨어요. 탈북민 자립을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해 연말 교육센터 송년회를 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해요.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박 센터장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평양 군수공장에서 불량 부품의 불합격 도장을 찍던 그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는 단순히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는데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더 큰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펜을 다시 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기록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